즐거운 음악과 함께 이야기가 있는 온마을 사람들, 명륜종합사회복지관 3층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온마을 사람들을 진행하는 하느니 정영숙입니다. 온마을 사람들은 2주일에 한 번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또한 온마을 사람들은 매달 발행되는 온마을 신문 내용을 정리해 다시 알려드리고 지역 소식 및 게스트 초대, 좋은 글, 건강 상식 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팝송으로 온마을 사람들 출발합니다. 들으실 곡은 아바의 페르난도. 첫 곡으로 아바의 페르난도를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영숙 하느니가 진행하는 온마을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엔 명륜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 위기를 기회로에 대해 정영숙 DJ님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위기를 기울은 어떤 사유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복지사각지대 가정에 신속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및 전문적 사례 관리를 통해 지원하는 위기를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럼 어떤 가정이 신청할 수 있나요? 중한 질병 혹은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계가 곤란한 가구와 코로나19와 다양한 이유로 실직, 또 휴업, 폐업 등으로 생계가 또 어려운 가구, 가정폭력, 학대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어 자립을 위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또 생계의 어려움으로 월세, 관리비, 가스요금 등 각종 공과금이 미납되어 있는 가구, 다양한 이유로 위기 상황에 놓였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가구 등입니다. 그럼 신청 및 절차에 대해 안내를 좀 해주세요. 네. 신청 방법은 전화 및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주소는 원주시 예술관길 31 명륜종합사회복지관 1층 사무실이고 전화번호는 033-762-8131에서 2번입니다. 신청 기준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중 위기 사례 판정 회의를 통해 선정됩니다. 지원 항목은 어떤 게 있나요? 의료비는 비급여 항목 치료비, 입원 수술비, 심리치료비, 간병비 등이 있고요. 주거비는 월세, 도시가스, 수도세, 전기세 등 주거 체납금 지원해 드립니다. 생계비는 자립을 위한 긴급 생계지원비가 있고 이 모두는 가정당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필요할 때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음악 듣고 다음 이야기 이어갈게요. 들으실 곡은 대따라기의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여러분은 지금 정영숙 하느니가 진행하는 온마을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를 신청받고 있어요. 사연과 신청곡, 성함과 연락처를 적어 복지관 1층 커피 자판기 옆에 있는 보라색 목소리 함에 넣어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라면 무조건 환영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목소리 함에 1호 신청자로 명륜 2차 아파트 백이동 1402호에 살고 계신 이영란 어르신 사연입니다. 저는 76세 이영란입니다. 고향은 영월이고요. 영월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가정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고 17의 어린 나이에 농산물 검사소에 취직하여 직장생활을 하였어요. 23살에 어머니신 지인의 중매로 4살 연상인 남편과 결혼을 했고 이남이 일녀를 낳아 알콩달콩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허리 수술을 받았는데 어찌 된 건지 이후 10년을 누워서 투병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몸과 마음도 힘들었지만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준 남편 덕분에 몸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다 이게 웬 날벼락일까요? 나를 그렇게 극진히 보살펴준 남편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애로움과 공허함에 고통스럽게 보냈습니다. 그누가 세월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세월이 흘러 남편을 향한 그림이 조금 옅어졌을 뿐이지 지금도 그립고 보고 싶네요. 지금은 당뇨약과 고혈압약을 먹고 여전히 혼자 살고 있는데 영린복지관 생활지원사 전영미 선생님 덕분에 은둔 생활을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천천히 바깥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는 중입니다. 오늘도 비 내리는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겨봅니다. 남편이 떠난 날에도 오늘처럼 비가 왔거든요. 무디에 든 펜을 들어 사무치는 그리움과 고마움에 몇자 적어봅니다. 남편을 향한 그리움으로 이무자님의 기러기 아빠를 신청합니다. 이영란님의 신청곡 두 곡 듣고 옵니다. 이무자의 기러기 아빠, 최진미의 사랑의 미로.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이영란 어르신께는 하늘향기꽃집에서 후원해주신 1만원권 상품권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사연과 신청곡, 성함과 연락처를 적어 복지관 1층 커피 자판기 옆에 있는 보라색 목소리함에 넣어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마음껏 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정영숙 하느니의 온마을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화재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뉴스를 보면 대형 화재 발생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명인 2차 아파트 백삼동 1408호에서 화재 난 거 기억하시나요? 화재가 발생하면 늘 대형 사고나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평소에 화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화재는 14층에서 발생해 바로 윗집인 1508호도 큰 피해를 입었어요. 물론 이웃에 있는 1407호나 1409호도 피해를 입었고요. 화재가 발생하자 살고 계신 어르신은 주변이나 물질을 태우며 요독가스가 퍼지면서 대피가 어려울 만큼 힘들었지만 출동하신 소방관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베란다에 있던 배터리 과열이라는데 화재가 난 시각이 밤 10시 반 정도라 그나마 더 큰 참사로 이어지지 않아 무척 다행이었습니다. 또한 화재가 발생했지만 집안에 적재되어 있는 많은 물건으로 인해 화재 진압이 늦어졌다고 합니다. 평소에 집안을 정리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복도에도 적재물을 치워 화재 발생 시 빠른 화재 진압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1408호 어르신은 일반 병실에서 치료 중이시라니 빠른 쾌유를 바라며 이후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주민 대피를 위해 애쓰신 통장님들과 위험을 무릅쓰고 수고해주신 소방관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해냅니다. 음악 듣고 돌아옵니다. 박인희의 그리운 사람끼리. 이번에는 칭찬합시다 코너에 새벽 공기 속 거리를 청소하는 김형복님입니다. 이 글은 정영숙 DJ님이 온마을 신문기자로 김형복님을 만나 인터뷰한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꽃샘 추위가 물러나고 따사로운 봄 바람이 부는 날 봄바람처럼 따스한 김형복님을 만났다. 명인 2차 아파트 백삼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형복님은 48세로 싱글이고 마음이 따뜻하고 심성이 올곧으며 순백의 미를 가진 분이다. 지적장애를 가졌지만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이웃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성의껏 도와주고 있다.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따뚜 공연장에서 청소와 쓰레기를 분리한다. 눈, 비에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새벽에 나가서 봉사한다. 예전엔 장애인복지관에서 화장실 청소 등 어려운 일을 돕고 어르신들을 목욕봉사도 했었다고 한다. 김형복님의 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더러 무시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항상 웃는 얼굴로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다고 전한다. 2018년 12월엔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자원봉사로 원주시장 공로표도 수상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봉사하겠다고 굳은 의지에 다짐도 한다.
착한 여자친구를 만나는 게 소원이라며 활짝 웃는 김영복님의 앞날에 꽃길만 펼쳐지길 염원해 본다. 봉사를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꾸준히 봉사를 이어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고 따뜻한 사회를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노사연의 만남, 임대권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정명숙 하느미의 온마을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6월은 호국 영령의 달이며 고흥의 달이기도 합니다. 꽃다운 청춘을 조국을 위해 싸우다 처연의 연기 속으로 산화한 호국영웅들께 이영균 시인의 임유유월과 한 명의 시인은 비목을 바칩니다. 임유유월 이영균. 그날은 6월의 붉은 꽃잎이 발 아래 뒹굴고 붉은 피가 되어 바람에 피비린내로 불어왔습니다. 오늘은 장미의 붉은 꽃잎이 님 모습으로 그리우며 사무치는 내 가슴에 남았습니다. 조국을 위해 산화하신 고귀하신 단상의 하얀 국화꽃으로 영원히 조국에 살아 함께 하십니다. 그날의 비극의 소리, 동토의 가슴에 묻힌 지 오래고 조국은 잔인하게만큼 평화롭습니다. 오늘은 편히 씻어서 하얀 국화꽃처럼 환한 햇살이 들어 그 고귀하심이 즐겁게 우리에게 계십니다. 비목 한명희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사흘로 이름 모를 비목이여. 먼 고향 조동 친구 두고 온 하늘 그리워 마디마디 잊게 되어 맺혔네. 공로루 산울림 달빛 타고 흐르는 날 홀로선 정막감에 우러지친 비목이여. 그 옛날 천진스런 추억은 내갈고 서러움 아람이 돌이 되어 쌓였네. 한 명의 시인은 자기 출신으로 비무장지대에서 군복무를 하던 중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었다. 시인이 복무했던 곳은 대감산 계곡 비무장지대였고 어느 날 잡초가 우거진 개슬개에서 문명용사의 넋은철모와 돌무덤을 발견했다. 무덤에는 개머리판이 거의 썩어있는 카빈총 한 조류가 꽂혀 있었고 이름도 없이 홀로 의뢰 죽어갔을 청우 주인이 가슴 아팠던 시인은 카빈총을 주웠고 깨끗이 손질하여 그 혼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 비목이라는 시를 탄생시켰다. 비목에 음을 붙인 비목이란 가곡과 전선야곡 이어 듣고 옵니다. 이번에는 명인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중 주민동아리 한글교실 사람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인터뷰한 강사는 63세 임미순님이고 수강생은 82세 홍금수님입니다. 임미순 강사님은 30년 전 명인종합사회복지관과 인연이 되어 급식 및 목욕봉사를 하다가 지금은 한글교실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강의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대부분 연세가 있으셔서 여러 번 반복을 하거나 아예 한글을 모르는 경우 따로 지도를 해야 하는 점이 애로사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글 교육은 월, 목, 금, 주 3회로 이루어지며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국어기초학습,
소망의 나무를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한글을 습득 후 캘리그라피를 배워 7 내지 8월쯤에 시화전을 열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임미순 강사님은 수강생들이 한글을 깨우쳐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큰 보람을 느끼고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계속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수강생 공부스님은 어려운 글자와 낱말, 받침을 몰라서 한글 교육을 신청했는데 한 잔씩 배울 때마다 너무 재밌고 다음에 뭘 배울까 하고 기대되고 또 수강생들이 서로 언니 동생 하며 즐겁게 지내고 있답니다. 또 한글을 잘 몰랐을 때는 괜히 주눅이 들고 자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한글을 배우니까 간판도 읽고 버스노선도 알 수 있어 도움도 많이 되고 자신감도 생겼다고요. 한글을 다 익힌 후에 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편지를 쓰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한글 교실은 매주 월요일, 목요일엔 강사님과 함께, 금요일엔 자원봉사자와 함께 1대1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을 잘 모르거나 읽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은 다음 수업에 꼭 참여하셔서 글을 읽는 즐거움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나는 노래 듣고 옵니다. 김성환의 묻지 마세요. 벌써 6월의 마지막 화요일이네요. 엊그제 6월 달력을 넘긴 것 같은데요. 어느덧 한 달이 다 지나갔네요.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 실감하게 되고요. 네. 오늘은 들과 야산, 농가 밭둑에 지천으로 도달한 나 있는 새 비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임씨, 네. 예전에 시골에서 자랄 때 들이나 집 주변에서 새 비름 많이 봤었죠? 네, 그때는 쓸데없는 잡초라고 생각했었는데 새비름이 몸에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러게요. 예전엔 잡초라고 하는 풀이라고 다 뜯어버리게 바빴는데 몇 년 전부터 새비름의 좋은 성분이 알려지면서 지금은 많이 섭취하고 있다는데요. 그럼 새비름의 어떤 성분이 몸을 이롭게 하나요? 네, 비타민 A, C, 칼륨, 칼슘, 마그네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해열, 이뇨작용에도 좋고 새비름 잎에서 추출되는 액체를 정제한 것을 미치현이라고 하는데 오메가3 성분이 풍부하고 향균에 징정 작용까지 있대요. 항암과 뇌 건강에도 좋아 치매 예방과 아토피, 여드름, 당뇨 개선에도 좋대요. 예전에 우리 고향에서는 돼지풀이라고 불리고 맞아. 잡초라고 다 뽑아버렸어요. 뽑아 던져놓아도 생명력이 어찌나 강한지 다시 살아나곤 해서 저희 어머니가 꽤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런 풀이 이렇게나 많은 성분이 있다니. 언니는 새비름을 어떻게 드셨어요? 내가 예전에 두드러기 많이 두드러기 그것 때문에 많이 고생했는데 새비름으로 효소를 만들어가지고 한 2년 정도 꾸준히 먹었더니 새비름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앉지 않게 됐어요. 얼마나 다행이세요. 새비름을 반찬으로도 해먹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새비름을 소금을 넣은 물에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이나 된장 가지런히 넣고 조물조물 무치면 그게 아삭한 식감이 있어 맛있어요. 저도 한번 해먹어봐야겠어요. 그런데 새비름 효소액은 어떻게 담가요? 여느 바르니까 다름없어요. 근데 새비름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물기를 잘 빼야 돼요. 그리고 설탕과 새비름을 1:1 비율로 버무려서 항아리에 담아 약 100일 정도 숙성시킨 다음 걸러서 다시 또 6개월 정도 2차 숙성을 시키면 맛도 좋고 좋아요. 그리고 물에 희석해서 음료로 마셔도 되고 음식에 조금씩 넣으면 감칠맛이 있어 좋아요. 그렇게 좋지만 혹시 주의할 점도 있을까요? 있죠. 몸이 찬 사람이 많이 섭취하면 배탈이 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되고 새비름 채취할 때 농약이나 공해가 없는 것을 해야 돼요. 요즘 들이나 바깥에 지천으로 도달한 새비름으로 발효육도 만들고 반찬으로 건강한 밥상을 차리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열심히 정성을 다했는데 즐거우셨나요? 다음 방송에도 유익한 소식 많이 들고 찾아올게요.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수희의 엠버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